네, 지구를 위한 작은 걸음 원포원을 강의하게 된 오해연이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사실 원포원이 작은 걸음은 아닌데 지구를 위하는데 큰 걸음이든 작은 걸음이든 다 의미 있는 걸음이잖아요. 근데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가 또 큰 걸음이라면 또 원포원은 좀 작은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지구를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작은 걸음도 의미 있다 생각하고요. 이 원포어는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포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사실 우리 온 가족이 모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쟁여놓는 생활 필수품으로 원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생필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도 사실 품질 좋다고 하고 가격도 뭐 싸고 ESG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메이의 원폰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건 우리 아메이가 좋아요라는 얘기를 그냥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폰도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의 기준은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뭐 뉴트라이트 코어 제품도 그렇고 원포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유는 품질이죠. 그래서 이 원포원은 제품을 선정할 때부터 원포원의 철학을 살릴 수 있는 원포원조차도 철학을 살릴 수 있는, 암의 철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과 함께 하는데, 좋은 원료, 좋은 기술, 좋은 과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발굴을 하고요. 또 개발, 유통, 품질 관리까지 정말 철저하고 집요하게 글로벌 품질 기준으로 원포원이라고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글로벌 아메이의 기준을 맞춰서 철저하고 집요하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처음에 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제품 수를 보면 400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품 수는 100여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4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제품 하나하나 그리고 브랜드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더 차별화된 스토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원포어는 이윤이 아닌 품질로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싼 생필품이 아닌 정말 품질 좋은 생필품이 원포원이고요.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 만족할 만한 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료를 구할 방법을 찾고요. 또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과감하게 단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포는 품질에 사입하지 않는 그리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요.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원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죠. 사실 가격을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최상의 품질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최상이겠죠. 이 원포는 품질도 고품질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인데 고급스럽게까지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담 없이 전달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뭐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때도 전달하기 쉬운 거고요. 또 홈미팅 때도 우리가 쉽게 모든 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장바구니 SOP 프로그램을 할 때 원폰 제품으로 채우면 또 더 좋은 품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ESG. 너무나 이제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들어오신 말이죠. 그래서 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고요. 원포원이 걸어온 길 자체가 ESG죠. 사실 아메이가 걸어온 길 자체가 ESG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고 해오고 있었던 거라 사실 이게 새삼스럽지 않은 건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더 가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원폰 역시도 ESG로 걸어왔고요. 그래서 1998년부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서 이 시작한 원포원 프로젝트이고요. 이게 2013년도에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 사회적 기업과 협업하는 이런 착한 가게 그리고 좋은 가게 프로젝트로 이 상생의 의미를 넓혀갔고 현재까지 이제 ESG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폰 그 자체가 상생 공유 가치 그리고 ESG 그리고 사회와 공존을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을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또 글로벌 기업까지 또 다 끌어올려주는 그런 거를 모두 다 전수를 해주고요. 그래서 글로벌 수준 품질 관리까지 지원을 다 해줘요. 그리고 신진 작가 작품 활동 지원은 우리 라면이나 짜장면에 그려진 그런 작품들이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다가 이제 포장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또 발전을 위해서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특선 다큐로 SBS에서 방영된 건데 2020년도 12월 17일 날 방영된 거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20분 영상 중에 우리 아메이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온 건데 여기서 그 당시 이제 이미애 부사장님이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원포움 프로젝트는 저희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의 가치에서 비롯된 상생 철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원포움 프로젝트는 제품의 질이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라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존을 하고 다른 기업의 또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아메이는 왜 고추장까지 팔까? 그리고 도대체 왜 고추장까지? 그 이유는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국내 기업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래요. 역량이 뛰어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를 채워줘서 발굴해서 파트너로 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메이가 갖추고 있는 비즈니스 자원을 공유를 해서 국내 시장 정착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기업이 정말 이 속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상생과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속 가능해야 우리도 살고 지구도 살고 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잘 살자는 상생. 그래서 공존의 실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 공존을 위해서 아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지구를 생각하는 아메의 노력이 있어요. 이거는 reuse, remove, replace 해서 3D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어, 자연과 공존을 위해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리유즈,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요. 리무, 쓰레기 감축을 하고요. 리플레이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게 3D 이제 3D 가치고요. 그 리유즈에서 보면은 저희 롤 티슈 있죠. 이거가 이 포장지가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30%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포장지니까 100% 새거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또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30%는 이렇게 리유즈를 하고요. 리무브에서는 이 김이 안에 트레이가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부서지지 않으면서 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기술로 몇 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를 제거하면서 없앴고요. 리플레이스 이제 생리대인데 3년 이상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유기농 순면 커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거 하나만 봐도 아메이 뉴트라이트나 아티스트리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죠.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 우리들도 항상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웰빙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원폰 역시도 헬스와 웰빙 전략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다 젊은 사람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젊으나 나이드나 전부 저속 노화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저속 노화를 하면 또 노화 10년을 늦출 수 있다고 하니 원폰에서도 이런 저속 노화에 또 계속 저속 노화를 키워드로 해서 강의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저도 오늘 원포원에서 다른 원포원 제품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도 없지만 저속노화 관련된 제품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신 장표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17년 동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고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서서히 사실 노화가 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노화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아프고 나면 늙으면은 늙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급격한 노화가 오는 시기가 있대요. 이게 34세, 60세, 78세.
그래서 이제 각기 이제 나이대별로 뭐 30대에는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이 있고 60대는 심혈관, 70대는 인지 기능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미국 스탠퍼드 연구진의 논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나온 결과인데 이 연구에서 보면은 연령에 따라서 혈액 속에 단백질 변화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34세, 60세, 78세 요 구간에 급격한 단백질 변화가 있을 요때에 노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알면 또 이제 관리를 더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올해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항산화 음식 섭취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시죠. 단백질 충분히 섭취. 겉모닝하고 또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건강한 지방 섭취도 이 안에 건강한 지방이 많죠.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은 개인적으로 다들 줄이고 계시는 거고 수분 섭취 늘리기도 겉모닝 하면서도 하고 하루에 또 일정량 수분들을 다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포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헬스와 웰빙 제품이 있나 하면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웰빙 제품들이 있고요. 이제 원포원의 신제품 키워드는 헬스 에이징해서 이제 건강한 노화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저속 노화 식단이 천천히 건강하게 늙기, 늙기는 늙은데 천천히 늙자는 의미에서 저속 노화 식단이 열풍이 있고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노화 예방 식단을 하자. 그리고 노년 세대일수록 골고루 잘 먹자. 노년일수록 근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충분히 균형 잡힌 걸 먹어야 되고 젊었을 때는 나쁜 거, 단순당 이런 빵, 떡 같은 거 좀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이런 식단으로 열풍이 있는데 사실 건강 고민 해결을 처음 시작은 좋은 식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의 건강 고민은 사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해서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이 쓰리고가 진짜 모든 이 현대인의 건강 고민이면서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포인이 제안하는 좋은 식습관은 혈관 건강을 돕는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자. 그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줄이는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탄수화물, 특히 이제 흰쌀밥 같은 거 섭취량을 조절하고 단 음식을 멀리 하면서 좋은 단백질 충분히 그리고 분배해서 섭취를 하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루틴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3대 영양소들이 있는데 단백질은 그러면 이제 몇 끼 분산해서 섭취를 하고 고단백은 간식으로 틈틈이 먹는 게 좀 필요하고 지방은 과육류 중심으로 또 정제보다는 압착 오메가3 비중을 높이자. 그리고 당류는 설탕 대체는 기본인데 아미에서도 계속 설탕이 알룰로스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면서 또 맛은 유지하되 없으면 또 너무 맛이 없으니까 맛은 유지하되 이제 성분을 전환하는 걸로 해서 바른 섭취로 헬스 에이징을 실천하자는 전략인데 제가 하나하나 단백질 지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도 이게 패러다임이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성장과 발달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청년기에는 근육 유지, 에너지 소비, 또 중년부터는 이제 근육이 이제 들어가요. 근육 감소, 대사 활성화, 노년기에는 근감소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모든 연령층이 다 필요한데 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더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것 자체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균형 잡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매 끼니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이고요. 단백질을 새끼 고르게 분배해서 더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고 3시간마다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자.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루에 걸쳐서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제가 어떤 노년내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단백 공복 시간을 줄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 하루 4번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게 단백질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떨어질 때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계속 근육이 빠진다고 그래요.
빠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원포원 제품으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근육이 없으신 분은 고단백은 또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처음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단지 그런 영양소들을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단백질로 또 이제 함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고 우선 단백질 공복 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로 만약에 이 단백질을 채운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식사로 62g인데 만약 단백질로 중간에 간식으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루에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원포원에서도 고단백 솔루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단백질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로 제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땅콩과 아몬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정답은 둘 다 좋다. 왜냐하면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 땅콩에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아몬드에는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E, 철분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면 시너지가 난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섭취법이라고 닥터 레이첼 폴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어, 이 지금 스프레드는 물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순수 견과류 100% 첨가제가 없고 원재료 오직 하나로 견과류만으로 완성을 했고요. 노부스 갈라만의 레시피로 엄선된 재료로 그래서 100% 피넛 스프레드 이거는 난 GMO로 또 특별한 땅콩을 사용했고요. 100% 아몬드 스프레드도 또 특별한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세 번째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로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넛 스프레드에는 단백질이 29g이 들어있거든요. 100g당. 이거는 삶은 달걀을 5개 먹을 분량이에요. 그리고 아몬드 스프레드는 단백질 24g, 그래서 삶은 계란 4개 분량으로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텍스처로 완성을 한 부드러운 텍스처와 고소한 풍미.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풍미를 살렸으면서 부드러운 노브스 갈라 피넛 스프레드 세트에 또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놀라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단백질 챙기고 싶고, 당 피하고 싶고, 맛은 포기 못하고, 그래서 그래놀라 찾기 힘드셨을 텐데, 지금 노브스 갈라 프로틴 그래놀라는 고단백 32g 들어있고요. 고식이섬유 10g, 그리고 저당 4g으로 해서 당은 낮추는데, 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형태의 통 길이로 얘가 들어있고요. 또 산무 원칙이에요. 이 산무는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 구워서 바삭바삭하답니다. 그리고 저도 즐겨 먹는 건데, 음, 맛있어요, 저는.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우유에 넣어 드셔도 되고요. 뭐 과일과 함께 드셔도 되고, 샐러드 함께 드셔도 되고, 어떤 음식에도 다 드셔도 되면서 또 간식으로 또 즐길 수 있는 고단백 스낵으로 그래놀라. 그리고 이게 큰 거에는 지금 200g이고요. 작은 거 30g짜리 30g짜리가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에 먹으려 간식으로 먹고 있고요. 여기가 30g인데도 단백질이 10g이나 들어있어요. 중간에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죠. 그리고 식이섬유 3g, 또 당은 1g밖에 안 들어있어서 간식으로 또 들고 다니기 너무 간편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단백질을 보면 노부스 갈라 프로틴 그래놀라에는 이 100g당 32g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닭가슴살, 달걀, 두부, 우유를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이 있죠. 그리고 식이섬유만 봐도 지금 이게 10g이거든요. 10g인데 지금 현미보다도 미역, 고구마, 사과보다도 더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정말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그런 간식으로 고, 고 퀄리티의 간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단백은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참치인데 이 참치는 황달랑어 통살 80%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비교해 보실 때 이 황달랑어 통살로 되어 있느냐, 또 어떤 오일에 담겨 있느냐를 보시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담겨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정말 남김없이 활용이 다 가능한데 오일 한 방울까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리고 소금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맛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한 캔에 28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만약에 이걸 먹는다고 하면 한 끼의 단백질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샐러드에 같이 넣어 드시면 또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수에도 단백질이 11g이나 들어있어요. 한 그릇 두 묶음의 단백질 12g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희탁 선생님의 제명기법 노하우인데 이 현대백화점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면기법으로 만든 수연소면이 순밀 수연소면과 오색 수연소면이 있죠. 그래서 오색은 지금 오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이 가족과 함께하는 국수 공장이에요. 3대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한 지 무려 이때 당시 45년이었으니까 조금 더 지났겠네요. 그리고 이분이 일대 강희탁 사장님인데 한국 전쟁 중에 양팔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사실 양손이 없으신데 이걸 반죽을 할 때 그 의수를 풀러서 그 맨살로 반죽을 만져보고 볼의 감촉을 느껴보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손으로 당겨 뽑는 제면 기법이거든요. 이 기법을 시작한 업계의 전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딸이 여섯인데 이분이 넷째 사위가 이대로 물려받으셨거든요. 이 사위분이 그 반죽을 의수를 풀고 반죽을 만지고 볼에 촉감을 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정도 열정으로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두 팔 다 멀쩡한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직 수연소면 한 가지 이 품목 한 가지만으로, 단일 품목만으로 지켜온 외고집이고요. 뚝심 있는 공장. 그래서 이게 지금 반죽을 길게 늘려서 이게 숙성과 늘림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8단계 자연 숙성과 12단계 공정 28시간이나 걸려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국수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늘리는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발효하고 또 안 늘려지면 또 발효하고. 그래서 이게 잘 끊어지지도 않고 잘 불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잘 불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굉장히 이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신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전통적인 국수 제법인데 처음에는 이걸 이제 전수 받으셔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단일 품목으로 지금 이제 저희 원본에 들어와 있고요. 이 창업주가 시작한 고집은 그대로 하면서 혁신이 필요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밀가루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다는 시장의 평가는 있었으나 이게 이렇다 보니까 소량 생산이고 일반 소면에 비해서 5배나 비쌌던 거예요. 그랬으니 요걸 아는 사람만 찾는 진짜 국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족한 부분 퍼즐을 맞춰주는 이들이 20년 전에 이 공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한국 아메이예요. 그래서 이 한국 아메이에서도 오방색 이 면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글로벌 아메이여서 그런지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를 과감하게 내고 그거를 같이 그 중소기업과 협업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국수뿐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방색이 탄생을 했고 현재는 홍콩까지 또 수출을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3대째, 지금 3대의 넷째 사위의 큰딸이거든요. 이걸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나이지 않을까? 내가 이 국수 공장에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였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메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서 재밌어서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끝났고 지방에 대해서 또 아메이에서 지방도 굉장히 좋은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성 포화지방이 뭐 나쁘다, 식물성 불포화지방이 좋다는 데에서 이제 MCT 오일이 어느 날 등장을 했는데 MCT 오일은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코코넛 오일은 과육류인데 이 과육류에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이렇게 있는데 과육류든 종자유든 이제 압착하는 게 좋잖아요. 참기름, 들기름도 압착류가 좋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압착류가 좋은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코코넛 오일이 한때 유행이었던 데가 저기 있었어요. 근데 코코넛 오일을 보시면 포화지방이 굉장히 함량이 많거든요. 포화지방은 산패는 적지만
이게 자체로 좀 해로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오메가 6나 오메가 9 같은 거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아보카도하고 올리브 오일 보면은 오메가 9이 굉장히 70%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산패에도 잘 견디는 이렇게 좋은 오일을 드시면 좋고요. 어, 아보카도 이제 아메에서 나와 있는 게 아보카도, 올리브, 포도씨유인데 이제 발효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발효점을 보시고 이제 거기에 맞는 요리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포도씨유 올리브 오일이 있을 때는 포도씨유 오일이 있을 때는 발효점이 이제 가장 높아서 우리가 즐겨 사용했잖아요. 이게 발효점이 216도시고 아보카도가 더 높더라고요. 271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160도. 그래서 이제 샐러드나 그런 데 드시면 되고 어 그래서 엠야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노브스 갈라 포도씨유인데 아까 제가 압착한 기름이 좋다고 했잖아요. 다 냉압착 추출을 했고 올리브는 저온 압착 추출을 했고 포도씨유도 착유 압착을 했죠. 그래서 일반 시중과 포도씨유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렴한 것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착유한 거냐 압착한 거냐 유리병에 들었느냐 이런 걸 다 보시면 포도씨유도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100% 이제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이제 아보카도유 또 100%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죠. 이 100%라는 오일의 기준은 산도가 0.8% 이하인 거여야 된다요. 그런데 지금 이 오일들은 0.5% 이하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오유는 5년 동안이나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진짜 그냥 쉽게 나오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참기름. 그래서 이 참기름은 국산 참기를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뉴트라이트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잖아요. 이 참깨도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국산 종자를 직접 구매해서 계약 재배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리고 전수를 해서 하는데 이거를 깨를 씻을 때 세 차례나 세척을 한대요. 근데 씻으면 수분을 머금잖아요. 근데 머금지 않도록 번거롭지만 매회 세척과 탈수를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관리하면서 수확한 참깨 중에서 황금깨, 강한깨, 건백깨만 엄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참깨의 색이 선명한 것만 골라서 사용을 하고요. 참기름은 사실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 참기름을 볶을 때 고온에서 빠르게 볶으면 연기가 많이 나겠죠. 그럼 연기가 많이 날수록 또 유해 성분 수치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법보다 2배 이상 까다롭게 관리를 한대요. 그래야 안전한 참기름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착유 시에는 아까 착유 시에는 볶음깨 온도를 80도씨 이하로 급속 냉각을 하여 참기름 본연의 맛과 향을 담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고소한 맛과 향을 지닌 황금빛의 맛을 맑은 참기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라벨도요. 라벨도 다 라벨 하나하나가 그냥 라벨들이 없거든요. 지속 가능한 숲을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FSC 인증을 받은 종이로 납과 카드뮴 같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콩기름으로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의 이론 또 지속 가능한, 왜 지속 가능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게 환경을 지키는 거를 해야 환경도 지켜지지만 환경이 지켜져야지 우리도 지켜지는 거고 우리가 지켜지려면 또 지구까지도 지켜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지방으로 이 속에서도 정말 많은 지방들이 있으니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고 이제 당류, 탄수화물은 정말 저속노화 식사법의 핵심인데 핵심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거죠. 사실 당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이 당류를 6.5g이나 더 적게 섭취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 속에서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더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찹을 보시면 저는 케찹에 이렇게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케찹의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설탕으로 들어가고요. 그냥 설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이 각설탕이 33개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당류가 많아요. 100g당 21g이고 이렇게 당이 많으니 칼로리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렇게 케찹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메에서 또 케찹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류하고 칼로리 기억하셨죠? 저당 토마토 케찹, 저당 당근 케찹인데 어 토마토 케찹에는 당류가 1.78g
20g밖에 안 돼요. 아까 21g이었거든요. 칼로리는 10칼로리. 아까 120칼로리였죠. 그래서 케첩에는 비타민 C가, 토마토에는 비타민 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 A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또 영양가도 좋은데 이 색깔 자체가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는 또 원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원물의 함량 때문에 이 색깔도 이런 색깔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물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그런 케찹이 또 나와 있고요. 복분자 원인은 라임트리에서 차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차 종류에도 보면은 이제 설탕을 대체했죠. 플락토 올리고당과 알룰로스로 대체가 되어 있고 물 없이 착즙한 NFC 과즙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제가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갑자기 NFC 과즙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NFC 과즙은 농축하지 않은 과즙이래요. 즉 원과즙 그대로 짜낸 주스라는 거죠. 뉴트라이트는 농축을 하는데 이거는 농축을 하지 않은 과즙이니까 무게도 다 있겠죠. 그래서 NFC 과즙은 과일을 바로 착즙을 해서 농축 과정 없이 그대로 살균 포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과 향이 자연에 더 가까울 거고 본연의 새콤함, 단맛, 향이 살아있고 하지만 가공이 적어서 그래서 프리미엄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농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이나 운송 비용이 높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대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반 과즙은 어떻게 하냐? 과일을 짜고 물기를 제거해서 농축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다시 물을 넣어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 이거 그냥 음료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신경 써서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건강한 음료 먹는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음료를 먹게 하기 위한 노력이 또 이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룰로스를 사용한 온폰 제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제 커피까지 액상 커피요. 그래서 알룰로스로 대체되는 것들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일찍 마지막이라 이제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베이스로 돼 있는 게 간장이잖아요. 그전에는 양조 간장, 3분의 간장 물론 중요한데 그것만 신경 썼다면 이제 어느 날 저도 카다로그를 보니까 이 TN 지수 1.7 이상 되는 TN 지수를 이게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TN이 뭐냐면 이게 간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총 질소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콩이 함유된 단백질이 발효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이 아미노산이 높아지면 이 TN 값이 증가하고 맛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면 콩이 많을수록 이 TN 지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진짜 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건데 이 TN 지수는 표준 간장은 1.0 이상이면 표준 간장, 1.3은 고급 간장, 그리고 1.5 이상이면 특급 간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1.7 이상이죠. 굉장히 특급 간장이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대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한테 1.5 이상의 간장을 먹으라고. 그래서 시중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면 이걸 비교하시겠죠. 비교를 하고 또 GMO 콩인지 그것까지 비교하고 내용물을 보신다면 또 남다른 제품이라는 걸 아실 거고, 이런 간장은 정말 그냥 손쉽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시간이 그렇게 빚어낸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이 간장을 베이스로 한 맛간장, 그리고 또 우리 매콤 양념이 아닌 간장 양념 이런 것들도 다 베이스를 지금 이제 양조 간장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간장들이고, 저는 그래서 이 원포원이 지속 가능한 헬스와 웰빙 그래서 차별화된 원료를 쓰면서 화학 조미료 사용을 지향했어요. 그리고 비빔면 같은 것도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학 조미료 사용을 지향해서 건강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도 글로벌 품질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더 안전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공존의 실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안다면 이 원폰 제품 그냥 하나만 봐도 열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가치만 봐도 저는 그 가치를 알면 그게 전체를 100% 저는 다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폰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에 못지않은
정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폼 제품 많이 활용하셔서 더 사업의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강의는 여기까지 이상